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주제는 기존의 빌딩에 관련된 주제들이 빌딩 투자하면 성공한다라는 좋은 면만 좀 촬영을 했었더라면 빌딩 시장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제별로 짧게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 중에 하나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주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스토리를 알려주자면 병원 원장님께서 건물을 매입을 한 후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직접 쓰려고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원래 이 건물은 업무시설이었는데 의원으로 바꿔서 쓰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주차였었죠. 업무시설의 주차 기준과 근생 중에 의원의 주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됐는데 여태까지 했던 그 스토리상은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수원 사거리 그 코너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이슈였냐면 이 건물은 자주식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으로 80대가 가능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매수를 하신 분이 일부 층은 의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의료시설은 아니고 이종근린생활시설로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시설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도 필요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또 필요했었던 거고 장애인 화장실까지도 필요했었던 거죠. 실제로 기계 주차장을 하려면은 대기 주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기계 주차장은 자주식처럼 바로바로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계가 올라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이 공간을 자주식으로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당 건물주가. 근데 이제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해서 장애인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 6군데를 다 확인을 했었어요. 구청에서도 체크를 했었고 수원시 조례에 따라서 해당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말씀도 드렸고 건축사 통해서 답사도 했었고 다 용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장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기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문제점이 튀어나온 거죠. 그때 진짜 미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관건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바꿔야지 의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기계식 앞에 주차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장애인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그게 계획이었는데 막상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건 장애인으로 바꿀 수 없고 기계 주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용도로만 쓸 수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 다행히도 매수하시는 분께서도 이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고 매도하시는 분도 이게 될 거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던 상황이거든요. 서로 매도자와 매수자분이 이걸 해결하려고 같이 움직였던 그런 게 있어서 다행히 잘 풀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됐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면은 자주식 앞에 세대를 쓰고 있었잖아요. 자주식은 이제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기 주차만 사용하는 요건으로 장애인 주차 완화 판정을 받았어요. 주차장에 안내판도 있거든요. 그 안내판에 보면은 해당 내용 이제 용도 변경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기 주차를 없애는 걸로 해서 완화 내용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주차장에 안내판도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사례가 나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대기 주차 관련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수원시에서 오케이가 안 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가 안 됐으면 정말 법정까지도 갈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다행히 모두가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그럼 너희들 체크 안 해서 그런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정말 체크도 많이 했었고 이 해당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축사 통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었던 거죠. 다 가능하다고 하니 그걸 믿고 진행을 해서 저희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도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의 어떻게 보면 문제였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은 좀 큰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연면적이 거의 한 1,500평 이상 넘어가는 건물들은 용도 변경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작은 건물들도 용도 변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큰 건물들이 이제 확실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저 이번 기회에서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행하시기 전에 건축사분들이랑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비용을 드리거나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축사분들이 엄청 이렇게 깊게 확인해 주시진 않으세요. 본인들도 본인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해당 건물도 수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서울에 있는 건축사분들은 많이 일을 했잖아요.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도 변경 하시기 전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대기주차, 장애인주차 이런 부분 좀 체크를 잘 하시면서 건물을 매입하신다면 좀 리스크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빌딩 시장에서 이런 용도 변경뿐만이 아니라 임대라든가 계약에 관련된 거라든가 부정적인
장기적인 어두운 면을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빌딩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